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간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요. 시장 판단하고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색깔 있는 남자 박건희 KB증권 프라임클럽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날 주제를 조금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성장주의 순환매, 다음 주도주를 찾아라.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장세에 대한 판단부터 좀 할 텐데요. 지금이 성장주 순환매 장세입니까? 성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업종에서 순환매가 되게 빠르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봐야 되는 그렇게 봐야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느낌 딱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주들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풍력주들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봐야 되냐 아니면 다음 올라갈 종목을 봐야 되냐 그거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다음에 올라갈 종목은 성장주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음 올라갈 종목을 네. 확정할 수만 있다면 예. 당연히 거기 먼저 이제 기다리죠. 맞습니다.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러면 네. 그래도 시장이 어쨌든 주도주는 AI나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걸 네, 생각하고 네.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주도주 접근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포트 조정해서 이쪽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어떤 순환매 양상 속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오늘의 관심 섹터는 로봇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 관련주. 네. 로봇은 보면 엔젤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그죠? 예, 기대감이 있다가 조금 이제 네. 고기대감이 빠진 상태인데 예. 그 IPO 기대감보다는 이제 로봇 산업의 흐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이제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그 로봇주들의 그 등락률을 가지고 왔어요. 네.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종목 이렇게 좀 빼고서. 그러니까 대동기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어느 이슈로 해서 움직였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안 움직였는데 두산도 조금 이제 움직인 바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왜 안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매크로 조금만 짚고 가게 되면은 로봇주하고 금리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로봇주들이 잘 움직이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이후에 저 그 짙은 파란색 보시면은 로봇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하반기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조정을 미리 졌기 때문에 순환매가 로봇주들로 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다.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네, 성장주들은 맞습니다. 그렇고 로봇 산업의 변화 자체들은 아까 말씀하신 IPO 이런 건 단기 모멘텀이고 이제 AI의 확산이잖아요, 그죠? 네, AI가 맞습니다.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전기, 에너지, 로봇 쪽도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뭐 이런 쪽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들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자, 일단은 저희가 그 테슬라가 네.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 발표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GTC 2024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봇 플랫폼 그루트를 이렇게 공개를 했죠. 휴머노이드는 그러니까 인간 닮은 로봇이다. 그렇게 예,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 인간 닮은 로봇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산업 현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협동 로봇 한마디로 네. 표현해서 서비스 로봇 쪽에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좀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표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산업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네.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장의 그 매크로적인 변화를 이렇게 되게 보게 되면은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2023년도에서 2030년도에 한 40%대 정도 성장을 이렇게 좀 나타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제조업, 산업용 로봇은 한 11% 정도 성장을 나타내기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류를 해왔습니다. 음. 산업용 로봇하고 서비스업 로봇으로. 그러니까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다 공통적으로 있지만 산업용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은 저희가 T 로보틱스하고 V1텍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그 T 로보틱스라든지 V1텍은 되게 좀 생소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다 왜 서비스 로봇을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서비스가 인간의 생활에서 뗄 수가 없고 산업 현장에서도 물론 쓰이고 있긴 네. 하지만 이미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돼 있는 쪽이고 이제 서비스업 쪽이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물류 쪽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 관련돼 있는 서비스업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 T 로보틱스와 V1텍이 그 초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산업용 로봇은 이제 이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 라인에서 드는 거고 그죠? 네, 예. 협동 로봇은 우리가 뭐 커피 타주고 이런 거다 그죠? 네, 로봇 맞습니다. 이런 거 협동 로봇으로 보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물류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류 맞습니다. 서비스 협동 로봇인데 그러면 물류 서비스는 뭐 어떤 게 있어요? 기업이 어떤 걸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뭐 자,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이송하고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뽑아왔는데요. 네. 국내 물류 서비스용 로봇 기업을 보면은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가 있는데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로보티즈, 유진 로봇, T 로보틱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상장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개미, 일개미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가지고 물류 쪽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쪽 로봇의 개발에 굉장히 좀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트라고 해서 실증 산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자율주행 이 솔루션이나 관련 부품들 이렇게 하고 있고 물류 쪽에서 저 T 로보틱스 보게 되시면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고 해서 AGV하고 AMR 쪽이 붙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도 이제 레일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물류 로봇이 AGV가 될 것 같고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AMR이 될 것 같고요. 시류는 계속해서 AMR로 넘어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규제가 좀 완화됐잖아요, 그죠? 네, 예. 규제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그죠? 네, 지난번에 맞습니다. 그게 좀 또 풀렸던 걸로 보입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은 많이 못 움직였는데 얼마 전에 사실 급등했다 또 급락하는 거는 에브리봇이에요. 네, 맞아요. 급등했다가 또 급락해버리고 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있고 그죠. 근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는 못 올랐고 로봇에 대해서도 분야나 이런 거를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반도체도 해야 되고 바이오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너무 공부가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서비스 로봇 쪽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네. 바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네. AMR 로봇주들을 잘 보자. 라는 AMR, 거죠. 네. 결국에는. 그래서 V1텍하고 T 로보틱스를 제가 오늘의 관심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V1텍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V1텍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2021년도가에 그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을 합니다. 시스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AMR 관련돼 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만드는 회사가 돼요. 근데 그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또 2022년도에 한성 웰텍이라는 회사를 또 흡수합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운반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V1텍이라는 회사는 이 하드웨어하고 하드웨어의 시스콘 그리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시스코나고 하드웨어의 한성 웰텍의 그 밸류 체인을 좀 다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이고요. 그리고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그 유일하게 SK온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주행 AMR 로봇을 그 2차 전지 회사의 SK온에 공급을 한다는 건데, 그 텍사스 쪽에서 일단 1공장에서 그 규모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납품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텍사스에서 공장 라인 한 30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T로보틱스가 다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규모가 한 1조 정도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 V원텍하고 T로보틱스를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섹터별로 쭉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보면 V원텍은 그 로봇 관련주로 제가 관심 종목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예. 로봇 관련 원래 로봇을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기업 인수하면서 AMR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한국말로 하면 예, 자율 이송 이동 로봇인데 예, 예. 사업을 인수하면서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는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뭐 이런 게 있네. 2차 전지 뭐 장비 업체였어요, 원래는요? 예, 예, 원래 네. 2차 전지 장비를 네. 하다가 예. 이제 신사업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스코온을 2021년도에 이렇게 좀 인수를 하게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로봇하고 관련돼 있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서서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V원텍의 그 실적 추이 왼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회색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 앞으로의 이제 매출이 될 것 같은데, 확연하게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가 또 T로보틱스, 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T로보틱스는 많이 네, T로보틱스는 로봇으로 알고 있죠. 예. 예, T로보틱스는 원래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진공기계를 이렇게 했었던 건데, 네.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이렇게 하나인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업체들이 그럼 어쨌든 물류잖아요. 예, 예, 물류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해서 커피를 이렇게 쭉 주문하면 커피숍에서 가져다 준다든지, 그죠? 네. 쇼핑몰에 가면 이렇게 청소 로봇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산업에서의 주로 물류, 이송 이런 쪽이죠. V원텍과 T로보틱스는.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면, 주가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두 기업 다 이렇게 보면 별로 주목을 못 받으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급등한 종목보다. 로봇주들이 워낙에 지금 밸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금리 인하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고밸류에서 저밸류로 이렇게 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면은 저밸류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고가 되면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차라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고밸류에 있었을 때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저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되려 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순환매 속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셨고요. 그 가운데 V원텍과 T로보틱스를 관심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너무 훅 넘어가가지고 혹시 좀 로봇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빠진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혹은 또 이제 로봇 새로운 모멘텀들이 정책이나 아까 뭐 테슬라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네. 뉴스나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최근에 로봇주들 올라간 것들, 그러니까 뭐 재료로 위해서 올라간 것들보다도 사실은 탄탄하고 그리고 밸류도 좋고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인 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네. 삼익 THK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자, 로봇주들도 이제 업황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현재는 주가가 대부분 눌려 있지만 다음 순환매로 찾자면 길목 예. 지키기, 예,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이제 사실은 로봇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 세부적인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대신해 주시는 거죠. 저희 출연자들이 스타디 하셔가지고, 그죠? 네. 가려진 업체, 오늘 특별히 가려진 업체 로봇 기업 두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박건희 차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